모든 게 내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 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좀 다르던가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 모든 게 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너무 그동안의 삶이 예, 그냥 다 꿈이었구나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예.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예, 막 뭔가 그 돈을 벌려고 했었고 예. 그거에 막 쫓아갔었고 이랬는데 예, 예. 그런 것들 다 놓아버렸어요. 다 놓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편하죠? 뭐 따로 뭐 추구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제주도 와서 예, 그냥 내 삶에 음. 만족하고 있고 네. 행복합니다. 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착하신 지는? 원래 제주 사람인데 한 예.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내려오게 돼서 아. 내 삶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 그래요? 네. 아. 내 삶을 바라보면서 예. 아, 내가 너무 미친 듯이 살았구나. 예, 예. 내가 살면서 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그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예.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예. 나보다 여유롭지도 않은데도 나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마음이 사람들이. 여유롭게? 예.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내가 더 여유로운 것 같은데 예. 내 마음 속에는 늘 뭔가 추구를 하고 있고 막 뛰어다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셨네요. 예. 그래서 이 공부 오면서도 옛날 같았으면 네. 선생님 책 다 읽어보고 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다 파악하고 왔을 건데 예. 아예 책도 그냥 책 읽었었는데 옛날에 읽었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지만 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그래 그냥 가서 선생님 만나 뵙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왔어요. 아, 오늘 만나기 예, 위해서 예. 준비를 했을 텐데 평소에는 예, 옛날 같았어요. 옛날에 나였으면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예, 항상 어떤 그런 일을 앞두고는 예, 미리미리 막 뭐 그냥- 조사도 하고 예, 예. 공부도 하고 뭐 미리 답변도 준비하고 그렇죠. 예, 예. 우리 사실 마음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스님 만나면 오늘 무슨 선문답 무슨 대답을 할까 막 이런 거 미리 궁리하기도 하고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되게 그런 궁리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할 일이 없다라는 것도. 예. 거기서 끝이에요. 지금 계속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렇죠. 생각이잖아요.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사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게 다 망상이니까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그냥 꿈을 꾸듯이 살았구나. 내 삶에 내가 없었구나. 이것도 생각이라는 거지.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예. 그날 사는 것 같아. 그날 이렇게 예. 사는 것 같아.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죠. 그날 산다는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요? 예, 예.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려고 생각. 그것도 생각이죠. 예, 예. 사라지는 대로 산다. 뭐 저절로 살아간다. 뭐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 정도면은 이거는 우리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거는 어떤 내적인 전환이 와야 되는데 뭐 공부 예전에는 막 마음이 쉬질 못하고 막 바쁘게 살았다면 지금은 가만히 법문 들어보니까 생각도 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살아왔던 게 다 망상이고 밖에 뭐가 없구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이것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공부하고는 어떻게 보면 경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문 밖에 있는 소식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어떤 변함이 없는 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법성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만 달랐지 여전히 생각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인 전환은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에 있어서. 대신에 뭐 한 생각 바꾸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구나. 이게 다 생각이니까.
그냥 뭐 그냥 재밌게 즐겁게 저절로 살지 뭐. 여기 생각이죠. 이게 하나의 물결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물과 물결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물결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보면 여기 함덕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퍼들처럼 파도 타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물을 깨닫는 거지. 이 공부는 그래야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물결의 그 변화에 상관없이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물을 깨치셨냐 이거지. 아니요. 아직까지 계속 파도 타기 하고 있네. 파도 타기 열심히 했는데 조금 잔잔한 파도를 만난 거죠. 예전에는 막 자기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면서 거친 파도 속에서 파도 타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그 물결을 막 일으키면서 하진 않게 됐어요. 일부러 막 물결을 막 일으켜서 막 더 거친 물결 속으로 들어가진 않게 됐지만 본인 스스로 물결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물결이 잔잔해진 것일 뿐이죠. 예. 그렇죠? 예. 예전 같으면 여기 보면은 막 일부러 서핑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파도가 거칠어야지 좋은 날이라고 해서 그럼 쫙 파도 타기 좋다 해서 그런 날 일부러 오거든요. 예. 적당히 뭐 태풍 직전이나 뭐 태풍이 오고 난 뒤나. 근데 그런 거친 물결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산다는 게 다 허망한 짓이구나 하니까 이제 그런 물결을 찾아가진 않아. 그러니까 잔잔하게 근데 잔잔한 물결 위에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편안하긴 하죠.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폭풍이 몰아치면 그냥 뒤집어지죠. 그거는. 그냥 뒤집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자신 있어요? 뭐 지금까지도 막 아직까지 그 큰 태풍은 안 만난 것 같은데요. 계속 태풍 속에 산 것 같아요. 사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태풍은 사실 큰 태풍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인간의 삶에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가해지는 태풍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앞에서 우리가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그 삶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어떤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다라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거를 해치는 그거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뭐 진짜 뭐 세상이 뭐 이게 무슨 핵폭탄이 터지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죠. 그게. 근데 그런 식의 본질적인 그런 데서는 이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다. 그래서 그냥 지금 조건이 한 생각 바꾸니까 편안한 거지 실질적으로 온갖 이 물결에서 아무 일이 없는 쪽으로 쉴 자리, 피할 자리가 드러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공부하다 보니까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좀 편안해졌어. 이거는 되게 임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각이 쉬워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 초조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법성을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쉬워졌다는 거는 나쁘진 않는데 이게 실질적인 전환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선생님 본문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나의 수준에서는 저의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 거라서 공부하기가 요즘에는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죠.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어야 그러니까 돼요. 그게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까? 10년, 30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처음에 저는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책들을 봐와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경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만나면서 좀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불편하대요. 제 그 법문을 듣는 게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제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에고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뭔가 부정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그 상태로 들어간다는 게 되게 두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맞죠. 어디서 자꾸 이렇게 잡음이 들리죠?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두려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의 전환이 오면은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두렵지 않은 삶이 되고, 두렵지 않은 마음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분별심이 자기가 이게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이 법성이 드러나는 거를 가로막는. 사실은 이것을,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아버리면 이전과는 다른, 진짜 차원이 다른 자유와 행복이 있는데, 그 분별의 입장에서는 에고가 어떻게 보면 좀 점점 힘이 빠지고 죽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고의 신호인 것이지 법의 신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를 넘어갈 때 진짜 그 어떤 법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거를 안내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냥 시쳇말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죽진 않아요. 오히려 더 갱생의 삶을 사는데 각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절대 안 제가 누군가를 죽이게 생겼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근데 그래서 그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좀 안심이 되면서 그냥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불안을 믿게 되고 두려움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 넘어가 보면은 진작에 그거를 놓아버릴 걸, 아니면 그런 거에도 돌아보지 말 걸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드는데, 희한해. 생각이라는 게 너무 웃긴 게 상당히 순간적으로 상황에 맞게 정교하게 변신을 잘해요. 이전에는 그 바쁘게 살 때는요, 막 밖에 뭐가 있는 거를 막 얻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고 가진 그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가르침을 이렇게 접하면서 좀 편안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내가 꿈같이 살았구나, 꿈처럼 살았구나,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살았고 내가 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변신한 거예요. 이거는 에고가 변신한 거예요. 생각은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합리화를 하죠. 근데 결국 이 공부라는 거는 그 생각이 죽어가는 쪽으로, 생각이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쪽으로 안내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실체성이 소거되는 쪽으로의 안내를 진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면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냐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인생, 나 자신을 이거 다 맡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장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그게 죽어야 돼. 그게 조복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자아를. 지금 이 공부라는 건 딴 공부가 아니라 자기를 극복해가는 과정. 자아를 정복해간다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도 얘기했잖아요. 100만 대군을 물찌르는 것보다 자기 하나를 극복하는 게 진짜 어렵다. 이게 조복시켜가는 거예요. 자기를 때려잡는 과정이에요, 지금. 말 안 되는 소가 이 자아거든요. 그걸 때려잡는 과정인데, 그것의 힘을 자꾸 빼버리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쪽으로 자기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가게 되는 그 상황이 불만인 거야. 불안감으로 이렇게 탁 장애를 만들고. 절대 안 죽는다니까. 오히려 더 나은 자유로운 어떤 한계 없는 자유로 자기 삶이 이끌어져 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진실이 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어떤 재발심이 필요한 거예요. 재발심. 알겠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한 고비 넘어갈 때. 그래서 우리 왜 망공 스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2번 죽어야 된다, 공부할 때. 이 소식이 오기 전에 한 번 죽어야 되고, 분명해질 때 한 번 죽어야 된다. 2번 죽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에고가 죽는 거예요. 한 번 불현듯 이 에고가 탁 힘을 못 쓸 때 딱 소식이 오다가도 싹 일어나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럼 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정교하게 이 공부를 합리화하냐면, 자기가 코치를 하고 있어. 이건 공부하는 거고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건 공부하는 사람의 행위인 거고 이건 아니야. 이거 코치하고 있는 그 소리예요. 소리. 그게 에고거든요. 그게 완전히 끊어져야 되거든. 그게 그 어떤 공부에 대해서 코치하는 그놈의 범인이야. 그놈 말 듣고 있잖아, 다.
그놈이 때려잡아야 될 범인인데 그 코치를 듣고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자기의 판단이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부에 잘 생각해보세요. 지가 그러면은 공부가 됐다는 얘기거든. 코치하는 사람의 말, 그 코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자기가 공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치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건 이미 자기는 공부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 말이 안 되거든. 그게 이미 공부가 된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미 공부가 된 사람인 척하는 그 목소리 따라가고 있잖아. 그게 다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공부가 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뭐 우리 보사님뿐만 아니라 다 해당이 되니까 공부가 안 된 이유가 다 그거니까. 아니요. 절대 어떤 한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다 그거에 장애에 걸려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소리를 따라가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다. 이미 공부가 된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거는 분열된 상태잖아. 공부 안 된 내가 있고 공부가 된 누군가가 있어. 둘이 싸우고 있잖아, 안에서. 이것 자체가 투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망상이다. 이거 둘 다가 망상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서 선생님 법문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뭐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선생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을 믿고 있는 거라고. 밖에 진짜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의 말은 두 번째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이 내면의 선생이 그 말을 가름해서 정리해서 자기 걸로 가짜를 만들어서 코치를 하고 있어. 그거 다 주워 들은 말이야, 어디서. 주워 들은 말 다 갈무리 해가지고 그 코치하는 놈이 있어요. 거기서 다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한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 그게 다 소음이 어떤 그 법을 코치하는 내면의 소음은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절묘하게 합리화하고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그게 되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부에 대해서 들은 그 말, 그럴듯한 말을 짜집기 해가지고 짜집기 해서 그 말을 갖고 자꾸 자기를 가르치려고 그래. 또 다른 공부 못하는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그 공부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다 망상이에요. 둘 다가 쌍으로 돌아가셔야 돼, 그냥. 그러니까 내면의 소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법은 이게 소음이 아니에요. 그냥 직해 있다 하잖아. 그냥 짱 이거지. 그냥 딱 이거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다 망상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에 일단은 그 소리 무시하라 이거죠. 그거 뭐 소리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선생질 하려고 하는데 그 말 믿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인 거.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거 직접적인 거예요. 지금 끄떡끄떡 하는 건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이거거든.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직지인심,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직해 있다. 사실은 이걸 안 쳐도 상관없어요. 이건데 이게 어느 정도 자극을 줘야 사람이 생각에 빠졌다가 환기가 되니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일 뿐이고 한번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게 뭐가 이럴 때 따로 있고 가만히 있을 때 따로 있고 그렇진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있잖아, 이거. 예.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공부가 안목이 부족하면 자꾸 내 삶이 변화된 거가 공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뭔지 딱 와닿습니까? 네. 뭘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요걸 봐야지 내가 편안해지니까 그냥 저절로 살면 돼. 이 말 믿지 말라고. 그 말이니까. 그냥 요것만 보라 이거예요. 요게 와닿는다. 그쵸? 뭘 가르치는지 와닿습니까? 이건 언제 이렇게 했어요?
한 6월 달 정도요. 6월 달 정도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예. 그냥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예. 그냥 들려져 오는 거.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거 뭐 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서 예.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이거 네.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그래 그거 맞아 이랬는데 예. 그럼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이렇게 저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도 변함없죠.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이거에 대한 해석도 아니고 예. 공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고 예. 삶을 어떻게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이거예요. 예. 요것만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료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지 생각이 점점점 그 합리화하는 생각이 힘을 잃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때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이게 이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예. 제 말하고 상관없는 거, 예. 보여지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 예. 생각되는 거하고 상관없는 예. 거,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 예. 요것만 변함없고 이게 진짜 우리 보살님의 진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림자와 같고 뭐 이슬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 금강경의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금강경의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어느 부분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뭐 나도 이름일 뿐이지. 그렇지. 사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다는데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이 부분에서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냥 이거라고 하면 되는데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거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내 공부에 적용시켜 보면.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문득 와닿아가지고 이건데 이 자리인데 이것도 이름일 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뭔가 분명하지가 않았던 거. 근데 이제 공부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공부가 부족하니까 뭔가 그냥 가물가물하게 염두에 뒀던 뭔가 그림자가 남아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금강경의 말에 그 개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다 보니까 그 가물가물하게 남아있던 그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뭔가 아련한 이게 그림자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뚝 떨어져 나가야지 내가 이거라는 것, 아니 이 자리라는 것에 뭔가가 잔상이 남아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 말에 개합이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우리가 흔히 그 마음을 두었던 깨달음이니 본성이니 자성이니 불성이니 이런 것도 이름일 뿐이고 그 아닌 것도 이름일 뿐이고 그렇게 돼야지 무한하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뭔가 이것이라고 하면 뭔가 국한되어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외가 따로 있을 것 같은 그게 있거든. 그게 떨어져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 식이냐면 따로 챙겨야 될 것 같은 이거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공부가 깊어지면 진짜 이 요만한 기미법이라는 이 진짜 법의 비읍자조차도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게 이게 딱 와닿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 딱 떨어져 나가면 이게 무한이 되는 거 이게. 그게 이거를 조금 약간 제한시켰다라는 한 생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뭔가 원흉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금강경의 말들이 이제 개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공부가 다 분명해지기가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원래 그러하니까 가능한데 우리가 살아온 습이 있기 때문에 법은 그런데 이걸 깨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거의 힘들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모든 사람이 뭐 대호했다, 난 한 방에 했어. 그거 나는 절대 안 믿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말부터가 틀렸어. 나는 대호했어. 그게 망상이라. 내가 어디 있고 크게 깨달을 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둘로 나뉜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순간적인 체험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1년 365일, 뭐 10년, 20년, 30년, 100년 변함없는 그 어떤 달라지지 않는 그 안목이 드러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누구나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부.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공부가 지지부진한가? 아니,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다 똑같아.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다. 다 고달픈 여정인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공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좋을 때만 얘기해서 그래요. 안 좋을 때는 진짜 어디 골방에 처박혀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시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비교도 하지 말고, 누구나가 겪는 과정이니까, 뭐 이런 과정을 또 거치지 않으면 공부가 깊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가자. 죽으나 사나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예, 이것밖에 없어요. 예, 뭐 어떻게 저절로 사라진다, 내가 없다, 이런 것도 사실 망상이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요거. 예.